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먼저 두드림 전형, 그리고 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전형에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은 동국대학교 입학처에서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 있으니 해당 전형에 내가 충족을 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수시 모집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제 작년에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이제 SW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폐지되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신설됐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이제 두드림 전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드림 전형은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자,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100%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이때 2.5배수를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 또 이제 3배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는데, 자, 2.5배수를 모집하는 학과에는 건축공학부,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그리고 물리반도체과학부, 그리고 법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영어영문학부,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 화공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나머지 학과들은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는 크게 이제 학교 생활 충실도 영역에 이제 80% 정도가 들어가고, 인성 영역으로 한 20%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학교 생활 충실도 영역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은 뭐 지원 동기 10%,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25%, 그리고 이제 전공적 합성 45%, 그리고 인성 영역에서는 20%를 기준으로 총 100%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에서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학업 역량이 되겠죠. 이 학업 역량과 이제 전공적 합성 영역의 합이 이제 70%를 차지하는 만큼 학업과 전공적 합에 대한 능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을 이제 2단계 테스트를 거치는데,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더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때 면접에서는 이제 전형 취지 적합성이라고 해서 20%로 학생들을 보고, 그리고 전공적 합성 30%,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 20%, 그리고 이제 인성 및 사회성 영역 30%를 기준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출한 서류인 이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학생들한테 개별 면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두드림 전형의 이제 등급 컷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등급 컷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등급 컷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열은 3등급 초반부터 이제 3등급 중반까지의 평균 등급을 갖고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중반까지의 평균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평균 등급 컷이고 학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편차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학과의 등급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동국대학교 이 학종 두드림 전형의 등급 컷이 이제 3등급의 추이를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 학생들과 지방의 명문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등급이 좀 낮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일반고 학생들은 이제 절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등급만 보시고 나 학종 한번 지원해봐야겠다는 올바른 그런 수시 전략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인재는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 인원에 근데 좀 제한이 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명 이내, 그리고 자연계열 인원은 이제 3명 이내로 해서 총 고등학교에서는 5명이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서류 평가 방식이 생활기록부 100%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도 없고 이제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는 이제 두드림 전형과 동일하게 학교 생활 충실도 영역과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평가가 되는데, 학교 생활 충실도 영역은 이제 지원 동기 10%,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제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죠. 자, 이게 40%,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 30%, 그리고 이제 인성 영역에서는 20%를 해서 총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 근데 두드림 전형과는 좀 다르게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학업 역량이 4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일반 학종과 좀 차이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추천 인원은 보통 일반고라든지 그냥 뭐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성적 위주로 보통 이 추천이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학교장 추천 인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을 이 지금 학교 추천 인재가 40%로 평가가 된다라는 얘기는 성적이 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지 유리하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교과 등급을 단순 점수화해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 교과 등급으로 점수화를 시켜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좀 등급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학교들이 한정돼서 그런 뭐 집단이 뭐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은 낮은데 교과 성적은 좀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지원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는 좀 다른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등급은 좀 나오지는 않지만 성적이 내가 좀 괜찮다, 밀리지 않는다, 이런 좋은 학교에, 그러니까 좀 중학교 때 입시 결과가 높았던 학교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좀 좋은 학교들,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의 학생들을 좀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국대학교의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등급 컷을 좀 알려드릴 텐데,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은 뭐 1점 후반에서 그리고 2등급 중반까지의 평균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의 평균 등급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단순한 평균 등급이고, 이제 매년마다 편차가 다르고 학과마다 또 편차가 있고 등급이 다 다르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자,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인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논술 성적 60%와 이제 교과 성적 20%, 그리고 이제 출결 10%, 그리고 이제 봉사 10%로 이제 학생들을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학년과 학기 구분 없이 등급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이제 이 교과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의 교과를 이제 상위 10개 과목으로 학생들을 성적이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의 교과에서 잘한 과목 10개를 뽑아서 내 성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냥 교과 산출을 했을 때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더 높게 잡히게 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0.2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논술 성적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이 교과 성적을 좀 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 좀 대부분 학과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중반까지의 교과 등급을 이제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사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과를 좀 받쳐주는 학생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뽑힌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이 정도 형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4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만약에 논술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게 고등학교 교과 내에서 국어, 사회, 도덕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 영역과 범위가 겹치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 수리논술을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풀이과정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모든 학과가 한국사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문계열과 경찰행정학부, 자연계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그리고 수학, 가형, 나형,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이제 사과탐에서 이제 한 과목 선택하셔서 두 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경찰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그리고 수학, 가형, 나형, 또는 이제 영어 중에서 두 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이제 과탐 한 과목 해서 두 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두 개 영역을 가져오실 때는 수학이나 과탐에서 분명히 한 과목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과목을 가져가는데 등급의 합이 만약에 수학이랑 과학을 안 포함하고 국어나 영어로 5등급을 맞췄다. 이 친구는 최저 기준을 못 맞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이 동국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이제 4번까지 있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대학교 이제 공통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의 자체 문항인 4번 문항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제 4번 문항을 보시면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이내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자체 문항이 지원 동기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준비해서 어느 정도 작성해 주시면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동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